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황, 뉴스 관련하여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요지경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려 합니다. 베나TV에도 탈탈탈과 나의 6.25로 본인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김성태 어르신,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께서 10월 31일 별세하셨습니다. 이 김성태 어르신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김성태 어르신은 상당히 상징적인 분입니다. 고향은 경기도 포천이시고 대한민국 국군이 창군될 때 바로 입대를 하셔서 대한민국 창군 멤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6.25 발발 후에 사흘 만에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포로가 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때 중대장, 같은 부대 중대장이 총탄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니까 중대장을 살리기 위해서 업고 뛰다가 같이 이제 포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53년 7월 휴전협정 때까지 이제 포로 생활을 했죠. 아마 최장기간 포로 생활을 한 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에 남게 됐는데 김성태 어르신은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무려 10번 탈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번 잡혀서 북한에서 수감 생활만 15년을 했던가 그렇게 길게 수감 생활을 하셨고요. 마침내 탈북에 성공해서 한국에 오셨죠. 기억도 상당히 또렷하셔서 그 당시 상황, 정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참전용사, 민족의 영웅을 우리가 또 한 사람 잃었습니다. 국군포로 어르신, 제가 베나TV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7, 8분 거의 한 20분 가까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현재 이제 몇 분이 남아 계시죠? 국군포로, 탈북 국군포로는 모두 20분이 계셨고요. 그 중에 10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10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달에만 2분이 돌아가셔서 네, 이제 연세가 다들 90대에 접어드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군포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문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조창호 소위가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하면서 그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조창호 소위는 당시에 밀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밀무역에 종사하던 조선족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6.25 전에 성신여대에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모르니까 성신여대 조 누구누구 앞이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오래 근무했던 교직원들이 다행히도 조 누구누구라는 분 수배를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극적으로 두 분이 연변에서 한번 만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탈북을 시켜서 국군포로 문제, 국군포로들이 아직 북쪽에 생존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조창호 소위 중위로 특진을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복무했었던 소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조창호 중위께서도 국군 포로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투를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남북 화해 분위기 이 당시에 조창호 중위의 목소리가 묻혀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뭐 북한에 확인된 국군포로 수가 수천여 명에 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베나TV 김성태 어르신과 방송할 때만 해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존자 수만 500여 명이다. 그러니까 그 500여 명이 생존에 계신 것은 확실하다 라고 했었죠. 몇 분이 더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6.25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신 분들의 수는 훨씬 많았으나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이 모든 포로들을 다 탄광, 가장 정말 열악한 환경에 배치하고
거기서 가장 심한 감시를 받으며 가장 열악한 어떤 생존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돌아가신 분도 많으시고. 네, 김성태 어르신만 해도 무산광산에서 거의 평생을 보내셨고요. 북한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 국군 포로들을 그런 광산 같은, 그러니까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 매우 위험한 험지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국군 포로들은 공산당 입당 원서를 쓴 사람들이거나 혹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왜 허구냐면 국군 포로들의 노동력, 북한에서는 이게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국군 포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남쪽으로 갈래? 아니면 여기 남을래? 그래서 남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사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저는 남쪽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손을 들고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국군 포로들은 어쨌거나 자발적으로 북에 남기로 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군 포로를 이렇게 대우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만약 앞으로 전쟁이 난다면 군에 나가야 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해다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제가 어느 대통령 때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천신만고 끝에 국군 포로가 탈북을 해서 베이징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화 받는 여직원이 나 국군 포로인데요. 그래서요. 군번 뭐뭐입니다. 그래서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전화 그렇게 받았던 여직원 누가 채용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뭐 현지에서 채용했던 뭐 인턴 사원인지 아무튼 도대체 이 사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거 좀 정밀하게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짐에도 불구하고 당시만 해도 김성태 어르신과 인터뷰를 했던 게 저희가 거의 뭐 한 4, 5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버티고 살아 계실 수 있는 것이냐 여쭤봤었을 때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 하셨었습니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간다는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언젠가 한국에서 우리를 구출하러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로 다들 버틴다고. 조창호 중위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했죠. 그때 국군 포로, 생환 국군 포로 어르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 포로들은 아 이제 우리가 드디어 고향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에 부풀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국군 포로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낙담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때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김성태 어르신 한 분만의 증언이 아니라 또 다른 탈북해서 오신 국군포로 어르신 분들 본인의 아버지가 국군포로였기에 꼭 나는 고향에 묻어다오라는 유언을 남기셔서 그 유고를 가지고 탈북하신 국군포로 자녀분들 정말 알려지지 않은 음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증언을 지금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창호 중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에 아마 기관에서 이제 조창호 중위 주변을 따라다녔다고 해야 되나요? 감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창호 중위에게 모 기관에서 그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조창호 중위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은 분으로부터 이제 전해 들었는데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좀 활동도 하고 국내 언론과 만나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대소경중을 가릴 줄 알아야 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엇가 대소경주인지는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고 국제법을 북한이 어긴 결과로 인해서 북한에 억류된 채 수십 년간 노예노동을 한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해와야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환 국군 포로 및 지금 북에 생존해 계실 국군 포로분들에게 대해서 가장 죄를 저지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방치해 놓은 겁니다. 김성태 어르신의 장례식에 저희가 다녀왔는데 참 조용했습니다. 조용하고 물론 가족분들도 계셨고 또 군부대에서 와서 뭐 조문하고 가고 저희가 있을 때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다녀가셔서 제가 그 김성태 어르신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기회도 있었죠. 네, 또 6.25 참전 용사 어르신분들 오셔서 경례도 하고 가시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쓸쓸하고 조용하게 느껴지던지.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마지막 참전 용사가 이제 병사했어요. 그날 호주 수상이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즉각 모든 공식 일정 중단하고 호주로 날아와서 그 마지막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엄수를 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매우 바쁘시고 또 가야 할 곳도 많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어르신의 장례식은 한번 가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창군 멤버였고 또 중대장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은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 중대장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다가 같이 포로가 됐고 또 별명이 한국의 빠삐용이시거든요. 북한에서 무려 10번이나 탈북을 감행하시다가 9번이나 잡혀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북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고 최장기 포로 생활을 하시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통령께서 장례식에 가셨으면 하고 바랬던 이유는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환기가 되고 여론이 이렇게 쭉 일어날 때 대통령이 참석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론이 생기기는 좀 용이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잊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무심한 사회가 나중에 유사시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켜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탈북 국군 포로라는 말씀을 싫어하셨어요. 우리는 고향이 북쪽인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싸우다 포로가 된 사람이니까 생환 국군 포로라는 말을 써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는 생환 국군 포로들 어르신들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왠지 모르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국군 포로의 유가족들이 받는 연금하고 이 생환 국군 포로들이 나와서 이제 탈북시킨 그 자녀들이 받는 연금하고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문제도 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만이라도 국군포로 문제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별세하신 김성태 어르신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